오늘은 다음 달 2020년 5월에 읽게 될 책에 대해서 그리고 챌린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공지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이런 순서대로 다룰 거니까 기존에 챌린지에 참여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냥 스킵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챌린지 참여 방법을 잊어버리셨다 이런 분들은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어떤 책을 읽을지부터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책이 뽑혔죠. 이 책이 뽑혔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 달 전쯤에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를 보면 리틀 위민이 압도적으로 1위죠. 이제 이 책은 루이자 메이 올컷이라는 분이 쓴 자전적인 소설이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화도 되고 새로 이제 영화가 여러 번 만들어졌죠. 작은 아씨들로 이제 영화화도 되고 베스트셀러로 번역서가 같이 오르면서 이 책이 최근에 인기를 좀 끌고 있죠. 근데 이 책이 클래식이어서 원서로 읽기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챌린지를 진행하면 같이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책을 원서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 책 하나인데 원래 이제 이 이야기가 4권으로 총 돼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인데 저희 5월 챌린지에서는 이제 이거 한 권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챌린지 참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리틀 위민을 이제 혼자 읽기에는 조금 버겁고 함께 읽어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면 사실 다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평일 기준으로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말을 만약에 좀 많이 이용한다면 하루에 1시간, 주말에 1시간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빼실 수 있으면 이제 이거 완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챌린지 도서로 뽑았던 여러 가지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1800년대에 쓰인 책이고, 그러니까 150년 전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현대 영어가 아닌 중세 영어라든지 옛날 영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문학 수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분량도 500페이지에 육박하거든요. 정말 두껍죠. 사전처럼 두꺼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 책의 초반부 몇 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참여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출석 체크 방법. 출석 체크는 이제 2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참여는 이제 이 달력에 맞춰서 읽으신 다음에 이제 제가 매주 토요일에 9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그때 딱 들어오셔서 저 몇 초까지 읽었어요, 저 아이디 뭐예요,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출석 체크 과정을 좀 간소화하려고 이제 라이브에서만 출석을 받고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외국에 살아서 라이브를 하는 시간이 새벽 3시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하기 좀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댓글로 출석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대부분 이제 참여자들은 라이브 시간을 잘 체크해서 이제 와서 9시에요. 토요일 9시에 와서 이제 채팅창에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는 이렇게 이제 몇 조까지 읽었어요 이것뿐 아니라 설문지를 매주 작성해서 이제 이렇게 설문지가 나갈 거거든요. 설문지 구성을 보면 이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각 챕터별로 토론 주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타 커멘트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작성하실 때 스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 설문지를 작성해서 3월에 진행했을 때 이제 달력에 적힌 것보다 조금 더 읽으시는 분들이 간혹 실수로 스포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챌린지 일정은 여기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해서 평일에 한 20쪽, 25쪽 정도씩 읽어서 총 30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1시 사이에 이제 라이브에 출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쭉 일정을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2일, 9일, 16일, 그리고 23일, 30일 이렇게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 아무 데나 들어오셔서 이제 저 몇 초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라이브를 진행할 때 그때 이제 그 주의 단어 정리본을 공개하고 이제 퀴즈렛에 단어를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책은 좀 혼자서 도움 없이 읽기에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주에 읽어야 할 분량에 해당되는 단어 세트랑
에버노트에 단어 정리한 거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1일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뭐 한 2, 3일 전쯤에 뭐 4월 29일 그 정도에 에버노트랑 퀴즈렛이 공개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읽어 나가기 전에 항상 단어 세터 공개되니까 그걸 미리 이제 참고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출력한 다음에 이제 이 책이랑 옆에 놔두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를 읽으려고 하면 아마 챕터 1, 2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하고 이렇게 정리된 거하고 같이 놓고 이제 찾아가면서 읽고, 만약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으면 좀 추가로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책은 뭐 I can't move 이거를 이제 뭐 I can't stir 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I had the best time 이거를 I had a capital tim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영어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자신이 좀 없으시면 요거랑 번역서도 있어요. 이거 똑같은 번역서가 있으니까 요거랑 번역서를 같이 사서 이제 챕터별로 번갈아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챕터 1, 2는 번역서로 읽고 조금 읽을만해지면 원서를 계속 보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 책이 워낙 두껍고 안에 이제 내용도 조금 이제 문장 수준도 높다 보니까 제가 이제 30일 안에 이거를 원서로만 완독해라 이렇게 우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하지 말고 번역서를 사서 함께 보셔도 됩니다. 이제 리틀 위미는 어떤 책을 구매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이 워낙 클래식이다 보니까 제가 산 거는 표지가 이렇게 생겼지만 표지가 다른 되게 여러 가지 표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빨간색 이런 가죽 표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다 보니 버전이 많고 마음에 드는 표지를 고르시면 돼요. 제가 기준으로 할 책은 요건데 대신 다른 책을 고르실 수가 있으니까 달력 자체를 제가 챕터별로 해놨죠. 페이지 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kindle에서 사서 보시더라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책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챕터의 개수예요. 이게 챕터가 몇 개냐면요. 47개거든요. 챕터가 총 47개인지 페이지 수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지 꼭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뭐 어린이용이라든지 현대 영어로 개정된 판을 산다 이럴 경우에는 좀 같이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책 구매 좌표하고 이제 오디오북하고 번역서하고 그리고 킨들에서 어떤 책 사야 하는지 이거 다 링크 이제 동영상 상세 설명란 있죠. 거기에 다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거기 참고해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이제 글씨 크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이렇게 여백도 좀 없고요. 글씨 크기도 되게 조그마해요. 지금 이게 뭘로 비교해볼까요? 애플 펜슬하고 비교해볼게요. 이 한 줄이 애플 펜슬 한 2줄을 덮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한 중간 정도 읽다가 저는 킨들을 샀어요. 킨들 버전으로 새로 사가지고 글자를 조금 이렇게 폰트를 키워서 볼 수 있게 이제 킨들도 구매를 해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글자 크기가 훨씬 크죠. 그리고 이제 스크롤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글자가 너무 작아서 난 좀 힘들 것 같다, 화가 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킨들 버전으로 사서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챌린지 신청 방법. 여기 이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에는 이제 3가지 정보가 포함돼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포함되면 돼요. 이제 신청 아이디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를 신청하는 이유 간단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신청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챕터 1을 읽어보시고요. 3줄 정도 후기를 남겨주세요. 뭐 단어의 수준은 어땠는지, 문장의 난이도나 뭐 흥미는 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3줄 정도 적어주시면 거기에 이제 대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이제 그 댓글이 달려야만 신청이 완료된 거니까 이제 꼭 댓글이 달렸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챌린지 참가비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저번부터 늘었어요. 워낙 참가 인원도 많기도 하고 뭔가 이게 무료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일 원서 읽기 챌린지는 한 번도 참가비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이 책을 사서 재밌게 읽고 라이브 시간에 딱 참여하셔가지고 저 몇 쪽까지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5월 1일부터 이 책을 읽어나갈 예정이니까
이제 챌린지는 4월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고요. 4월 30일 이후에 달린 댓글은 상황 봐서 이제 결정하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은 신청은 되게 늦게 했지만 이미 뭐 달력에 있는 거 다 읽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4월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니까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챌린지 날짜가 5월 2일이죠? 그럼 5월 2일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